시장에서 모멘텀이 발휘되고 있는 섹터와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도 텔레그램 자료를 통해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시죠. 빅광입니다. 이 반도체 생태계가 빛으로 넘어가면서 소부장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과 수혜주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바이오 의약품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세포주 관련 기업도 기사 내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적의 밑거름이 되는 수출 데이터 오늘도 투자텔미 시그니처답게 같이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그로스 리서치에서 CPO와 관련된 산업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차근차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AI 반도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새로운 키워드가 바로 CPO죠.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GPU의 연산 속도가 아니라 수만 개의 GPU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연결과 통신에서 엄청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데이터를 실어 나르던 구리선이 물리적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건데요. 속도가 빨라질수록 데이터 전송거리가 2에서 3m 이내로 뚝 떨어지고 엄청난 전력 낭비와 발열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를 해결할 구원투수가 바로 CPO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 전기를 빛으로 바꿔주는 광 엔진을 연산칩 바로 옆에 딱 붙여서 한 몸으로 패키징하는 기술입니다. 반도체 생태계가 전기에서 빛으로 싹 바뀌다 보니 국내 소부장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테스트 장비 쪽은 전기 신호와 빛 신호가 한 패키지 안에서 움직이니 이걸 동시에 정밀하게 측정할 완전한 새로운 검사 체계가 필요해졌고요. 광정렬 측면에서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마이크로미터의 빛 통로를 오차 없이 딱 맞춰서 연결해야 하는데 CPU 구조에서는 칩 하나당 맞춰야 할 이 정렬 포인트가 수천에서 수만 개로 폭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 밸류 체인 중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TFE와 성호전자인데요. 먼저 이 TFE는 반도체 칩 검사의 필수적인 소켓과 보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CPO는 빛과 전기가 섞여 있어서 구조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발열 관리가 핵심인데 이 초기 상용화 단계일수록 불량품을 잡아내는 테스트가 생명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까다롭고 비싼 고부가가치 테스트 소켓을 TFE가 만들고 있고요.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수한 자회사 ADS 테크가 2015년부터 엔비디아의 자회사에 CPU 정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대표적인 수혜주 현재 주가 흐름 확인해 볼게요. 오늘 오전장에는 상승폭이 더 컸었습니다. 성호전자는 14% 넘게 오르기도 했었고 TFE는 9% 넘게 올랐다가 아쉽게도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면서 현재는 각각 7% 그리고 5%대 상승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도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흐름이었죠. 다시금 상단까지 주가가 반등을 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 이어가 볼게요. 휴온수 그룹의 바이오 자회사인 펜젠과 관련된 기사를 보겠습니다. 생소할 수 있는 기업이라 회사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펜젠은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뼈대가 되는 세포주를 만들고 약을 대량으로 뽑아낼 수 있는 생산 공정을 개발하는 데 특화된 기업입니다. 이 독자적인 세포주 개발 플랫폼을 꽉 쥐고 있어서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무려 140건이 넘는 바이오 의약품 CDMO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기사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펜젠이 기존 생산 영역을 넘어 세포 기반 활성 분석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라는 거였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제약사가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들 때 이 약이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 독성은 없는지를 살아있는 세포에 투여를 해서 깐깐하게 검증하고 데이터를 뽑아주는 서비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병용 애널리스트의 코멘트를 보면 진짜 직접 신약을 만들어 본 놈이 제일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펜젠은
남의 약만 대신 만들어주는 단순 하청업체가 아니라 초기 세포주와 생산 공정을 직접 다 개발해서 기술 수출, 그러니까 애로까지 성사시키는 진짜 개발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펜젠이 직접 연구해서 개발해낸 굵직한 파이프라인들을 보면 화려하더라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만성 신부전 빈혈 치료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튀르키예, 사우디 등 해외 6개국에 진출을 해 있는 상태고요. 혈유병 A 치료제, 황반 변성 치료제, 항암 치료 보조제 등 굵직한 파이프라인들을 직접 개발해 기술 수출을 하거나 비임상, 임상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주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중 저점이 마이너스 1%였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네요. 9% 넘게 오르고 있고요. 일단은 좀 시총이 그렇게 묵직하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 종목의 변동성은 다소 커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길게 봤을 때는 주가가 여전히 바닥권에 있는 낮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오늘 좀 의미 있게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들은 오늘 이 기사와 함께 오병용 애널리스트의 코멘트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확인해 볼게요. 4월 10일까지 잠정 수출 데이터가 지난 주말에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반도체는 수출 판매 가격 여전히 개선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년 대비 4월에 둔화되지 않았고 작년 기조가 올라오는 7월부터 둔화되는 그림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둔화되는 시점이 조금 밀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반도체 플레이가 2분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코멘트를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다만 디램 수출 판매 가격은 계속적인 추적이 필요하고 소부장이 2027년부터 신규 공장이 열리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성장 가시성이 높은 소부장이 좀 더 유리해 보인다라는 테리니 아빠의 코멘트가 있었네요. 낸드와 HBM 수출 판매 가격 경고하고요. 해성 DS의 리드 프레임 여전히 좋습니다. ISC와 리노공업 관련 수출도 개선이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S&T 에너지는 에어쿨러 수출 판매 가격 견조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가스터빈 수출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요즘에 LNG 피팅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당히 좋고 투자 텔미에서도 많은 기업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쪽도 지금 피팅 수출 판매 가격 계속 올라오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양극재와 리튬 전지 수출 판매 가격 긍정적이고 관련주로는 LNF, 에코프로비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를 꼽을 수 있습니다. ESS 미국향 수출 여전히 좋고요. 여기에 고용량 변압기, 미국향 수출 판매 가격도 계속 급증을 하고 있어서 미국향으로 가고 있는 전력은 긍정적인 뷰를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요즘 핫한 광통신, 수출이 좋은 만큼 수요가 진짜다라는 분석 있었고요. 소비재에서는 라면인 삼양식품, 화장품 쪽에서는 APR을 수출 모멘텀으로 볼만하고요. 마지막으로 CDMO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관련 수출이 좋은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5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이 셀트리온은 진펜트라 처방전 증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 관련주들 한번 볼게요. 총 12개의 종목을 제가 한번 골라봤고요. 오늘 해성 DS 3%대 상승 흐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나오고 있는 수출 데이터에서 꾸준하게 데이터가 잘 찍히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오늘 ISC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액티브 ETF 쪽에서의 지금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는 것 같다라는 추정이 오늘 있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죠. LNF를 포함해서 에코프로비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모두 하락권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요. 오늘 LS 일렉트릭이 액면 분할과 함께 주가 급등세 연출이 됐고 상해전기도 최근에 꾸준하게 반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PR을 필두로 화장품 쪽은 지금 실적이라는 모멘텀으로 최근에 주가가 빠르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슈들 모두 만나봤고요. 이제 MBN골드 이태우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BN골드 이태영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부분 중요하게 보셨나요?
네, 오늘 시장에서 사실 부각이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좀 주목해봐야 될 섹터를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AI 쪽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해당 섹터 같은 경우는 전쟁 리스크와 좀 무관하게 좀 개별적으로 상승 흐름들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정책 모멘텀을 또 크게 반영할 수 있는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전 세계가 공통으로 또 직면한 문제라고 하면은 고령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고 의료비가 폭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반면에 의사나 간호사의 어떤 부족이라든지 국가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단순히 이제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심해지는 현상들이 앞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료 AI,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이번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 바이오와 백신 분야에 11조 원 넘는 자금을 또 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AI와 같은 이런 핵심 투자 영역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쪽도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헬스케어와 AI의 결합이 국가 차원의 어떤 전략 산업이 된다라는 것을 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정부가 직접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 정책과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확대 움직임을 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책 모멘텀들이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시점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모멘텀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오늘 좀 소개를 드릴 기업이 해당 모멘텀 플러스 그리고 이제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은 기업을 또 준비를 했는데 현재 가격 5,44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종목명은 비트컴퓨터를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관련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즌은 이번 4월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관련해서 비트컴퓨터의 본업 자체가 의료 IT, 국내 1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병원이나 의원의 EMR 시장을 장기적으로 또 지배를 해왔던 만큼 최근에 이제 원격 의료나 디지털 헬스케어 표준화, 법제화 흐름의 직접적인 수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EMR 표준화 인증제, 비대면 원격 의료 제도에 대한 어떤 정비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시장 1위 사업자에게 수요가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제가 자산 가치에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또 눈여겨볼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성동구 지역에 어떤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급등을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삼표 시멘트라든지 오늘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대주산업 같은 이런 종목들도 부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비트컴퓨터 또한 왕십리역 닌자역사 상부의 핵심 자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비트플렉스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게 이제 왕십리역 자체가 서울 동북권 최대 환승 허브입니다. 이 상부 핵심 시설을 상업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체 불가능한 입지와 안정적인 어떤 임대 현금 흐름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에 좀 맞물리면서 비트컴퓨터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 6,1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 리뷰를 해야 되는데 지난 4월 8일에 소개해 주셨던 TMC가 현재도 상한가 유지를 하고 있고요. 4월 3일에 소개해 주셨던 우리넷은 장중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다가 현재 23% 급등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리뷰와 함께 이태호 매니저 만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오늘 이제 TMC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함께 매매를 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TMC의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 흐름이 나와주면서 상한가에 현재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을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 34,5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네 또한 마찬가지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동일한 전략으로 수익 극대화 전략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목표가 18,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이제 통신과 관련된 종목들부터 해서 상승 랠리가 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시장에서는 통신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4시 50분 온라인 공개 방송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 통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속 종목들 자세하게 좀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4시 50분 온라인 공개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M 골드 매니저 이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